세진이 안녕? 이 영상은 세진이를 위한 빨리 어제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봐봐, 뭐 할 거냐면 이거야. 보이니? 한각 2차 방정식에 이건 꼭 계속 나올 거거든. 고2 수원 수투 고3까지 계속 나오는 건데 매번 할 때마다 까먹으니까. 자, 정리해서 해보냐면 2차 방정식 있잖아, 이게. 그치? 2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관한 총정리야. 자, 이게 A 2차 방정식의 최고 차항에서 양수로 맞춰놓고 이제 정리한 거거든. 이게 고1 때부터 이게 반복됐었어. 총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중에서 일단 1, 2, 3, 4, 5번, 6번 복습 좀 한번 해볼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질 조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이 있어. 이게 뭐였지? 첫 번째가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크다. 얘는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두 번째가, 네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얘가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 이때가 두 음의 실근을 가질 조건. 얘가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두 개를 가질 조건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두 양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썼었어.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를 썼던 거야. 등호는 왜 들어가나요?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이거 등호는 빼버리면 되고, 이 말이 없으면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은 판별식이 당연히 양수고, 합은 음수가 나오고, 곱은 양수가 나오면 되겠지.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써야 되고, 왜냐면 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합이 있는데 합은 몰라. 합은 뭐 절대값이 누가 크냐에 따라 달라질 테고, 그렇지?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 써서 이렇게 쳐서 처리하면 근의 조건에 관한 문제 처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6번에서 사실 이 부분은 생략이 가능해. 이게 왜 생략 가능하냐면, 자, 이거에 대한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생략 가능하냐면, 잘 봐봐. 얘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곱이 음수라는 건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고,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C도 음수란 얘기야. AC가 음수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C가 음수니까 B제곱은 당연히 양수겠지. 그치? 앞에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이 AC가 마이너스니까 얘랑 갖다 곱하면 자동적으로 양수가 돼. 그래서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은 자동 양수야. 무슨 로직이야? 곱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는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만족할 거라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지. 그래서 6번 같은 문제를 하나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어요. x제곱 더하기 뭐 여기가 뭐 4x 빼기 플러스 9 마이너스 k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각을 가질 조건 하면 어떻게 돼?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등각계수 관계 마이너스 9분의 k가 0보다 작으면 된다. k가 9보다 크면 된다. 바로 한 번에 써버리면 되는 거야. 한 배씩 안 써도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죠? 이게 이제 6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1 끄트머리에 나오는 건데, 교과서에서 일단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 이제 내신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1, 7, 8, 9가 있어요. 첫 번째 7번, 7번째는 뭐냐면 얘가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근을 가는데 두 근을 가죠. 근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8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9번째 두 근 사이에 그러니까 둘 다 P를 기준으로 큰 쪽에 있거나 작은 쪽에 있거나 P를 기준으로 하나는 작은 거 하나는 큰 쪽에 있는 거. 마지막 이거에서 이게 뭐냐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총 3가지가 더 추가가 돼. 근의 조건이. 오케이? 이제 본 적 있니 요거? 요거는 뭐냐면 꼭 요거를 그치? 이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돌려봐야 돼요. 그렇죠? 요 3개는 뭐냐면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조건들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야. 7번부터 내가 한번 해볼게요.
7번 뭘 만족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족하겠죠. 그러면 제가 얘 그래프가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야. 저 2차 함수가. 그치? 그죠? 이렇게 그려지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첫 번째,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나야 돼? 2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같다는 서로 다른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더하고서 빼주면 돼. 그렇지? 두 번째, 야 이거만 만족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즉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의 x좌표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p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돼. 그치? 이렇게 그려져요. 그치? 이 두 개만 1, 2번만 만족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그려질까? 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여기가 꼭지점인데 p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세 번째는 꼭지점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p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해 주는 거야. p를 넣었을 때 저 2차 함수 값에 해당하는 함수 값이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게 나온다라는 것 중 하나만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되니? 그럼 8번은 일단 이제 치울게. 8번은 어떻게 하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는 완전 반대로 그려주면 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꼭지점의 x좌표는 P보다 작다. 세 번째,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뭐보다 크다? FP는 0보다 크다. 그치? 이거 세 개 만족하면 또 저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니? 오케이? 됐죠? 자, 9번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판별식은 이번에 같을 수는 없지. 근 두 개가 같은 근이 나오면 그 사이에 P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치? 판별식 0보다 크다. 두 번째, 꼭지점의 위치가 얘는 꼭지점이 여기인데 P는 뭐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상관없으니까 꼭지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0보다 작으면 된다. 요거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1번이 또 생략이 가능해. 왜 생략 가능하냐면 또 이유를 또 따져줘야 돼. 1번이 생략 가능한 이유는 봐보세요. 봐봐. 얘를 만족할 때 2번을 만족해. 즉 FP가 음수인데 FP가 음수라면 무슨 조건이 만족하냐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P, FP라는 점의 좌표가 어디 찍힌다는 거야? X축 아래 찍힌다는 거야? 위에 찍힌다는 거야? X축 아래쪽에 찍힌다는 거지. 그래프 이 점이. 그치? 얘가 X축 아래쪽에 찍힌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의 어떤 한 점이 X축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되겠어? P, FP라는 점이 X축 밑에 찍히는 거야.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그럼 얘를 지나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치? 자동적으로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2점.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자동적으로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지면 뜻인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9번을 응용한 문제가 있는데 9번을 응용한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9-1이야. 뭐냐면 두 근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냐면 P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알파가 있으면 이 알파는 근데 Q보다도 커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보자. 9번을 변형한 거야.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데 작은 근이 P보다 크다. 혹은 큰 근은 R보다 작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사이에 P가 있고 작은 근 알파는 Q보다 크고 큰 근 베타는 감마보다 작다. 감마래 R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돼? FP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알파의 위치까지 조정해 줘야 되니까 Q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뭐보다 커야 돼? 이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R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0보다 또 얘도 크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까지 풀어주는 것까지가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근해 분리의 문제는 고3 내내 이걸로 다 커버가 가능해요.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외워야 돼요. 그렇죠? 요 근해 분리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